네, 잔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캐스터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는 만큼 많이 보이고요. 또 보이는 만큼 많은 취업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은요, 알아두면 취업이 빨라지는 취업의 지름 길을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취업 박람회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해외 취업으로 눈 돌리는 분들 참 많아지셨죠.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교육진흥원은요, 구직난의 해결과 또 청춘들의 해외 도전을 위해서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1월 30일 코엑스 3층에서 2016 해외 취업 유학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번 박람회는요, 현지 학교의 담당자와 또 국가별, 프로그램별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참가를 해서요,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한 당일 분야별로 진행이 된 세미나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세미나는 분야당 약 1시간씩 4번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외 도전을 위해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요, 해외 취업과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 정규 유학, 국비 지원 취업, 그리고 해외 취업, 프로그램, 조기 유학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첨을 통해서 항공권과 각종 장학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이벤트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죠. 2016 해외 취업 유학 박람회는요,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1월 30일 토요일에 코엑스 3층 308호에서 진행이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세한 박람회 정보는요, 그리고 사전 예약 신청은 해외교육진흥원 이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통해서 가능합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지역번호 02-564-9111번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공모전 소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공모전은요, 보험업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좋은 기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생명은요, 이 젊은 세대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제1회 하나생명 대학생 보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를 합니다. 공모전에는 보험 상품에 관심이 있는 휴학생이나 대학원생, 그리고 포함한 4년제 대학생이라면 개인이나 팀으로 참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접수는요, 다음 달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이 되니까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심사를 통과한 팀들은요, 하나생명의 전문 이 상품 개발 인력이 멘토로 각 팀과 연결을 해서요, 구체적인 상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니까요, 내 아이디어가 진짜 상품이 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험 상품으로 출시가 될 경우에는요, 판매량의 1%를요, 사회공헌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형편이 어려운 이 대학생 장학금,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사용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선발 과정도 한번 체크해보죠. 1차 심사는요, 이 서류로 진행되겠고요. 2차 심사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의성과 현실 가능성, 완성도, 온라인 투표 등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서요, 최종 5개 팀이 선발이 되는데요. 이 선발이 된 5개 팀에는 대상 1개 팀에는 500만 원, 그리고 우수상 1개 팀에는 300만 원, 장려상 3개 팀에는 각각 1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의 상금이 지급이 되겠고요. 입사 지원서에 서류 전형 면제 혜택까지 부여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2가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취업을 기자비가 되어줄 책 한 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책을 소개합니다. 방영왕, 박세용 두 취업 컨설턴트가 제시하는 NCS 취업 길라잡이. 2015년 취업계 이슈로 떠오른 NCS,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좀 더 쉽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NCS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화려한 스펙보다는 직무에 관한 경험과 능력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방법, 그것이 NCS입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NCS 대비법 그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직무에 관한 경험과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겠죠. NCS 대비법
두 번째는 각 기업과 직무별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격과 나의 경험을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했다면 이젠 면접 대비를 해볼까요? 자신의 경험과 자소서의 내용을 말로 어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면접인데요. 바로 내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취업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NCS 대비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잔매거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의 진로지도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진로직업 상담사 허재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아주 날씨가 추운데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번 그 워크넷에서 직업 카드를 활용한 자신의 진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직업 카드라고 하면 직업 카드는 뒷면에 이제 앞면에는 자 어떤 직업이고 뒷면에는 그 직업이 하는 일, 되는 길, 뭐 해서 학과라든지 아니면 적성, 흥미들이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의 직업을 찾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그 직업 카드 외에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 진로 지도 그리고 또 직업을 알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네. 뭐 지난 시간에 소개해 주신 카드 이외에 오늘 또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이 좀 유용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뭐 직업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직업 카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명확성이 있다든지 진로에 대한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카드를 보면서 나 이거 되고 싶었는데 하면서 이거 되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뒷면을 또 보면서 내가 이런 학과를 가면 되는구나. 이게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소극적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요 직업 카드를 갖다 줘도 뭐 내가 정말 될 수 있을까? 뭐 나는 이거 관심 없는데 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하면서 좀 진로에 대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조금 좀 유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던 직업 카드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에 네. 조금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사실은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든 알아서 잘 하잖아요. 네. 소극적인 친구들에게 진로 지도를 하려면 직업을 좀 파악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말하는 게 나의 탐색부터 들어가야 된다라는 나의 얘기 탐색. 많이 네, 네.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온 이런 그림 카드 있죠. 네.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그림 카드를 통해서 또 이 친구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태진 씨한테도 네. 방송 전에 그래요. 한번 최근의 나의 삶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카드 이 50장 중에서 한번 3장을 뽑아보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뭐 3장을 사전에 이제 뽑아봤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50장의 카드 중에서 나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카드를 3개를 뽑으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왜 뽑으신 거예요? 그거 저는 이제 하나씩 제일 쓰면. 먼저 이 시계를 뽑았던 게 네. 좀 시간이 모자라요, 매일같이. 네. 24시간이 모자라고 네. 그 시간에 쫓겨서 사는 제 네. 일상을 좀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제일 먼저 뽑았던 거는 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네. 제가 근데 요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내가 잘 해나가고 있는 건가? 앞으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못 되면 어떡하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도 좀 생각의 여지가 없이 뽑았던 게 바로 요건데 네. 아이와의 행복한 일상이 지금 너무 행복하고 요 그림처럼 좀 아이와 늘 교감하며 살고 싶다라는 저의 표현인 거죠. 네, 네. 이렇게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3장을 뽑으시면서 네. 지금 바쁘게 많이 이제 지내오셨는데 막 갑자기 제가 뽑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탁을 드리니까 좀 내 삶에 대해서 어땠지 하고 잠시나마 생각을 하고 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쵸? 지금 제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고 그냥 주어진 시간들, 그냥 하루하루 급급하게 지나가던 시간들 속에서 나에 대해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는 형태로도 또 활용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요, 그냥 네. 아무 속에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그러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카드나 이런 걸 하긴. 통해서 나를 표현해 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로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하면 훨씬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래요. 거죠. 여러분들 뭐 다 이해가 가셨겠지만 이게 무슨 심리 테스트가 아닌 거거든요. 네. 이 3장이 뭐
뽑았다고 해서 뭐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오답이다 이게 아니라 저도 아까 이제 해봤지만 50장의 카드 중에서 뽑는 과정 속에서 나를 탐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내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카드가 50장이었잖아요. 네네. 이걸로 다 표현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는 요거가요.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대부분 그룹을 이뤄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네. 그 그룹을 이뤄서 각각의 뽑은 이제 친구들이 카드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서로의 얘기를 또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거, 나는 아, 맞아. 나도 저런 상황이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아, 나도 저런 상황이 있는데 하면서 서로 같이 그룹으로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 50장밖에 되지 않지만 해석하는 친구들, 해석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긴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이제 열쇠의 요 카드를 가지고도요. 네. 열쇠에 관련된 요 카드 하나만 가지고도 친구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카드에 지금 열쇠가 네, 넣어져 있겠죠. 있죠. 요거 예, 보시면서 예, 예. 어떤 생각 드세요? 뭐 글쎄요, 부잣집? 네, 부잣집. 그렇게 연상하시는 분도 네네. 있고요. 이 카드를 보면서 녹슨 자신의 마음. 아. 네, 되게 열쇠가 녹슬어 있잖아요. 해석이 다 다르니까, 네네네. 하긴. 그래서 자신의 녹슨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또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계획했던 것들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연상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일들에 대해서 그 계획하는 것들에 대한 걸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이제 연인과의 약속에서 이루지 못했던 거 아니면 부모님과에서 이루지 못했던 거 뭐 각자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나 그래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50장의 네. 카드지만 그거에 따른 해석은 자기 스스로가 해 나가는 거니까 네. 뭐 충분히 자신의 심리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는 게 너 그래? 나 그래. 쟤 그래? 그래.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결론은 이제 나를 탐색해서 직업으로 맞는 직업으로 그쵸. 어떻게 이어가느냐인데 네. 그거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질문의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이제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로 유출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의 나에 대한 탐색이었던 거고요. 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거를 표현한 거였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로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 그 나의 상태를 토대로 이런 질문들을 네. 하면 된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가장 뭔지, 그다음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뭐였는지, 아니면 예전에 이루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또 이 카드를 통해서 뽑게 만들고요. 아니면 초등학교 시절에 가졌던 나의 꿈을 표현하는 것들은 뭔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지금 현실에서 현실로서 내가 이상으로 꿈꾸는 나의 꿈과 그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꿈, 그다음에 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꿈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방해 요소들이 네. 무엇인지, 그다음에 내가 정말로 되고 싶은 게 뭔지, 또 그다음에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해나갈 것들이 뭔지에 대한 거를 이 그림 카드를 통해서 계속 뽑아가면서 질문을 통해서 유출을 하게 하는 거죠. 좋습니다. 진짜로 막상 자기 자신을 파악하라고 그러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얘기 잘 못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이 카드를 통해서 자신을 탐색해보고 또 그에 맞는 좀 타겟팅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좀 네. 타겟을 줄여서 네. 내가 어떤 직업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제 분석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결국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대한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 카드라는 매개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 라포 형성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도 저 하기 싫어요 하고 특히 이제 사춘기가 심하게 온 친구라든지 반항적인 친구라든지 아무리 유도를 하려고 해도 말을 끌어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카드를 꺼내놓고 우리 카드놀이 할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너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있어? 라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이 카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다음에 머리 아프지 않고 그림이거든요. 그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는 적극성을 좀 발휘하는, 그래서 부드러운 이제 상담 심리라든지 라포 형성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잔소리나 어떤 명령에 지쳐 있는 우리 사춘기 학생들에게는 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좀 손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카드놀이로서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겠네요. 네, 엄청 많고요. 네. 또 그 결론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거는 스스로에게 해답이 있다라는 게 이 카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질문은 진로에 대한 선택이랑 결정은 자신이 한다. 자신이 책임을 지는데 거기에서 나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체화된 매개체를 통해서 나를 좀
편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요. 이 카드를 가지고 네. 하나의 내 인생 스토리나 내 인생 계획을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아까 뭐 열차 나왔지만 나는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수많은 열쇠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네. 걸 한다든지 이렇게 네. 스토리텔링이 되겠는데요. 이 카드를 활용해서. 그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요. 네. 이 카드 외에도 여러 가지 그림 카드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예를 들면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결론을 정해놔요. 스스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의사가 됐다라는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미 의사가 됐다라는 전제 결론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그림 카드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갈등을 집어넣는 거죠. 내가 되려고 했는데 뭐 시험에 몇 번 납방을 했다든지 국가 시험에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과의 뭐 반대가 있었다든지 거기에서는 나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스토리를 막 만들어가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내가 그래서 됐다. 그래서 나는 인류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행복을 나눠주는 의사가 됐다라는 결론으로 스토리 되게 이야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이 진로지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될 이 카드를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워크넷 관련해서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워크넷에 들어갔을 때 네. 좀 그전과 다르게 변화한 부분이 어떤 거죠? 예전에는 이제 워크넷 사이트에 딱 네. 들어가면요. 그러면은 이제 구인, 구직, 그다음에 뭐 직업 진로 쪽에서 자신의 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요 세 파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에는?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요번에 좀 2016년 되면서 개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용 정책 파트 부분이 새로 아.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 정책 부분에서는 각각 청년이나 장년들에 대한 인턴지라든지 자신이 지원해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쪽도 참고해서 보시면 내가 이쪽에 인턴 쪽으로 해볼 만 하겠다라는 걸로 지원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직업 진로 쪽 파트 안에 직업군별로 인터뷰 동영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직업군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글자로 읽으려고 하면 오늘 이제 그림카드도 갖고 왔지만 네, 예, 좀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되실 경우나 뭐 읽기 귀찮을 때도 있는데 이 동영상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직업에 대한 설명, 내가 되고 싶은 직업에 대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좋은 정보들이 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활용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진로 지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워크넷이 바뀐 부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될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016년이잖아요. 네. 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설날이고 한데 2016년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유념해야 될 교육적인 부분에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요, 진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당연히 중요하죠. 기본적인 네. 학습 되지만요, 정말 나에 대한 지금 요 카드를 활용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나에 대한 탐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 꿈을 미리 찾아서 도전하는 네. 그런 자세들 정말 이 친구가 그 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거에 적합한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너무 공부만 강요하시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카드를 일부러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네, 뭐 우리 핸드폰 잘 되어 있으니까 네. 곳곳에 가셨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출력했다가 친구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아니면 자녀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통해서 그런 카드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요. 굳이 뭐돈 드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대화와 네. 어떤 서로 간의 주제만 다양하다면 네.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의 진로 지도를 위해서 또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끝으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뭐 2016년 또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산업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집에서만 그냥 계시면서 그냥 내 방식대로만 하시지 말고요. 지금 사고를 확장시키셔서 주변에 탐색도 좀 하시고 어떤 좋은 강좌들이 있는지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강좌를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좋은 진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진로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